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도입니다.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카우치 서핑입니다. 이 카우치 서핑은 저에게 있어서는 배낭여행의 영혼의 안식처 같은 느낌? 뭐라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갔어요. 이제 40일 가량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카우치 서핑으로 여행지에서 머물렀던 게 거의 60%가 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카우치 서핑을 즐겨서 했고, 많이 했고, 생각지도 않게 처음에는 그냥 뭐 한두 군데서 카우치 서핑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이게 재밌다 보니까 머물렀던 기간이 점점 늘어난 것 같아요. 운도 조금 따라준 것 같고. 이런 카우치 서핑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카우치 서핑은 잠을 잘 수 있는 소파를 의미하는 카우치와 파도를 탄다는 서핑의 합성어가 카우치 서핑입니다. 소파를 제공해주는 집주인을 보통 호스트라고 하고, 그 집에서 신세를 지는 여행객들을 서퍼라고 하기도 하고, 뭐 게스트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호스트는 서퍼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해주고, 서퍼는 호스트에게 뭐 선물을 주거나 같이 놀면서 문화 교류를 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호스텔에서 하룻밤도 안 자고 다 카우치 서핑을 했고, 유럽 여행을 하면서 아까 60% 넘는다고 했는데 거의 25일 가량을 카우치 서핑으로 지냈거든요. 그냥 첫날부터 카우치 서핑을 했어요. 유럽에 가자마자. 저는 유럽 여행을 1월 1일에 껴서 갔어요. 겨울에 갔는데 그 1월 1일에 새해맞이 행사가 여러 군데서 있었는데, 저는 영국에서 런던의 템즈강에 있는 런던 아이의 그 주변에서 1월 1일 새해맞이 행사하는 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불꽃놀이도 하고 막 노래도 틀어주고 신나서 막 사람들끼리 막 춤추고 막 그런 장면들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Mind the gap. 오빤 강남스타일. 1월 1일에는 런던에 있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추가로 끊게 됩니다. 원래는 파리 인아웃으로 항공권을 여름쯤에 미리 끊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늦게 봐가지고 런던으로 가는 티켓을 추가로 끊고 나서 숙박을 예약하려고 봤는데, 세상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 불꽃놀이를 보러 온다는 걸 간과를 한 거예요. 숙박비는 이미 천정부지로 솟아있었고, 뭐 호스텔 중에서 진짜 저렴한 그냥 일반적인 호스텔의 8인실 도미토리, 그것도 조식이 없는 가장 저렴한 옵션이 제가 머물 10일 동안 평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8만원이었어요. 8만원. 그렇게 9일을 9밤을 자야 10일이죠 9일을 거기서 자게 되면은 숙박비로만 무려 72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조식이 없이, 조식 포함 안 된 걸로. 그 가격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영국은 친구랑 같이 다니는 일정이었어요. 그러면 둘이 숙박비를 합치면 140만원인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카우치 서핑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이 카우치 서핑이 단점 중에 하나가 호스트의 일정에 되게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호텔이나 호스텔처럼 뭐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나 한 2달 뒤에 몇 월 며칠에 재워줘, 이러면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 뭐 그때 가봐야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생길지도 모르는 건데 그거를 미리 단정을 해서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걔네 입장에서는 저희는 저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냥 여행자인데 미리 이렇게 컨펌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발일은 2주 전으로 다가왔고 호스트는 구해줄 생각이 없고 계속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씹히거나 처음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호스텔을 예약을 해야 되겠거니 하고 호스텔하고 에어비앤비 이런 걸 알아보는 중에 기적적으로 호스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9일 동안 재워준다는 호스트를. 저랑 친구였기 때문에 2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구하기 힘들었는데 9일 내내 자기 휴가랑 겹쳐가지고 자기도 그만큼 쉰다고 9일을 재워줄 수 있다는, 통으로 재울 수 있다는 기적의 호스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9일까지도 아니고 한 길어야 3일, 4일 이렇게 재워준 호스트들이 많은데 9일은 진짜 드물거든요. 근데 9일을 재워준다 호스트를 만나서 진짜 감사하게도 140만원, 친구 숙박비까지 합쳐서 140만원은 굳혔죠. 140만원에 굳혔어요 진짜. 그러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른 데 쓸 수 있는 경비로 세이브를 한 거죠. 진짜 지금 생각해도 그거를 만약 호스텔을 구해서 잤으면은 다른 여행지에서 돈을 얼마나 못 썼고 그랬을지 진짜 그 친구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진짜 전 카우치 서핑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좋았던 일들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되게 막 알리고 다니거든요. 이런 게 있다, 카우치 서핑이 있다, 괜찮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거의 명예 홍보대사 느낌으로 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첫 영상을 찍는 것도 카우치 서핑이 된 게 그만큼 저는 카우치 서핑에 대한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카우치 서핑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장점부터 말하는 게 좋겠죠? 카우치 서핑의 장점은 숙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최대 장점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 푼 한 푼이 아까운 배낭여행자들에게 숙박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는 크나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여행자가 아닌 로컬 외국인 친구들과 놀 수 있다는 거예요. 호스텔에 가면은 되게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죠. 근데 그 외국인들은 보통 거기에 놀러온 여행자들이에요. 근데 카우치 서핑을 하게 되면은 그 현지에 살고 있는 로컬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 되게 좋았어요. 이제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캐리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3일 뒤에 찾았는데 이건 이 썰은 나중에 풀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있는 집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주변에 돌아다니고 뭐 되게 현지인처럼 살아봤어요. 저녁에는 그 친구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영화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게 됐고, 독일에서는 영어 메뉴판이 없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동네 맛집에는 동네 사람들만 가서 외국 관광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한국 메뉴판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에 영어가 없는 로컬 맛집, 버거도 먹었고 독일 정통 아침 식사, 그거 진짜 소세지 진짜 맛있었는데. 여튼 그런 맛집도, 로컬 맛집도 가보게 됐고, 독일에서는 또 그 친구들이 저녁마다 일주일에 2번인가 요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라서 독일에서 유럽 여행을 가서 요가를 하는 특별한 경험도 쌓을 수가 있었죠. 아니면 또 네덜란드에서는 뜻하지 않게 세계 혐오식품으로 통하는 하링, 그 청어를 절인 거, 그거를 먹어보기도 했어요.
이게 그 옛날 스펀지 뭐 옛날인가? 그런 데서 본 거 같거든요. 그런 3대 혐오식품 뭐 몇 대 혐오식품 이렇게 해가지고 3개 혐오식품을 봤는데 거기서 본 기억이 있는데 괜히 그런 이미지 때문에 도전해보기가 겁나더라고요. 굳이 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나? 이런 느낌? 근데 먹고 나서 알았어요. 그 친구 집에 있는 거였는데 그 친구가 먹고 너도 먹어볼래 해서 그래? 하고 먹었는데 그거 할인이야 이래서 헉, 세상에. 근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왜 그게 혐오식품인지도 모를 정도로. 근데 사실 이건 카우치서핑을 안 하더라도 뭐 자기가 길에서 사 먹으면 사 먹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저는 카우치서핑을 안 했으면은 이런 음식을 못 먹어봤을 것 같아요. 아마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하링은 맛있습니다. 먹을만해요. 생선 좋아하시면. 이제 장점을 말했으니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단점은 첫 번째로는 일단 머물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게 뭐 호스텔보다 머물기에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더라 하더라도 남의 집에서 자는 거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호스텔에서는 일단 다 본인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본인 이상한데 표현이? 내가 돈을 내고 머무는 거라서 그냥 뭐 침대에서 뭘 하고 있든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만 안 준다면은 편하게 누워 있어도 되고 뭐 상관이 없는데 괜히 카우치서핑을 하는 동안은 뭔가 불편해요. 일단 남의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는 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거. 보통 호스텔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거든요. 뭐 중앙역이나 뭐 터미널 부근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지 주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로컬들은 시내 중심에서 잘 살지 않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명동이나 강남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 주변에 많이 살잖아요. 뭐 비싸기도 하고 비싼 게 제일 큰 그거겠죠. 그래서 로컬들도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호스텔에 있으면은 뭐 걸어서 몇 분에 역 있고 걸어서 몇 분 거리에 터미널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는데 로컬인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뭐 가까운데 관광지 주변에 사는 로컬들도 많아요. 제가 뉴욕 갔을 때는 두 번째 호스트였는데 그 친구 집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2블럭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밤에 그냥 걸어서 타임스퀘어 한 바퀴 구경하고 들어오고 막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집도 높아가지고 거기서 보는 뷰가 진짜 좋았습니다. 예외도 있다는 거. 모든 호스트의 집이 외곽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 다음 단점으로는 숙소에서 나가는 시간하고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호스트에게 의존적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호스트가 집에 있는 경우에만 집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이제 호스트에게 의존적으로 바뀌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어도 호스텔은 그냥 들어와서 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호스트가 집에 없으면은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역시 예외는 있습니다. 키를 쿨하게 주는 호스트들도 있어요. 이건 키를 쿨하게 주는 걸 떠나서 제가 체르마트에서 하루를 이렇게 묵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날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초대해놓고 열쇠를 주고 그 친구는 여행을 갔어요. 갈 때 키만 어디 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그 친구 집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물가가 집값이 비싸니까
쉐어하우스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거실이나 화장실 같은 공용구역은 다 같이 쓰고 뭐 방 하나씩 이렇게 쓴다거나 그런 거기도 쉐어룸이었는데 그런 쉐어하우스에서 나머지 두 방에 있는 친구들은 따로 또 있었고 자기 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호스트 얼굴은 기억을 안 나는데 그 같이 논 친구들한테는 이제 장 봐서 볶음밥도 해주고 이랬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쿨하게 열쇠를 주고 떠나는 호스트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불순한 목적으로 게스트, 서퍼들에게 접근하는 호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최대한 가리는 방법은 다음 영상인 카우치서핑 노하우 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점일 수 있어요. 가끔 남성분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호스트를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잘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문제점으로 떠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원하시면은 개방적인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간단하게 카우치서핑에 대한 소개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카우치서핑을 잘 구할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잘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